예, 계속 전해드리는 대로 어제 수사를 종료한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을 진행을 했고요. 특검은 수사를 통해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제용 이채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이었죠. 오전 10시부터 이곳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마지막 수사 종료 종합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최종적인 입장까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오늘 브리핑에는 민특검 이외에도 함께 수사를 진행한 특별검사보까지 모두 이곳 브리핑장에 나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100브리핑까지 합치면 모두 1시간 넘게 이어졌고요. 특히 민중기 특검의 발언 내용이 주목이 됐었습니다. 이 장기간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자평을 하면서요. 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서 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해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각 특검보들 발언 가운데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은 특검보의 경우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면서 말을 해서 눈에 띄었는데 이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이 불법 국정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내의 금품 사실을 몰랐다고 한 점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었고요. 이 오정희 특검보 역시 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 당선 뒤에도 이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서 활동했다 이렇게 못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버금가는 이 지위를 향유했던 점을 밝힌 데 수사에 의의를 뒀고요. 180일간 31건에 대한 구속된 20명을 포함해 전체 66명을 기소해 3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총 기소했던 이 사건의 건수를 보면 31건이고 76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중에 중복된 인원들을 제외하면 모두 66명이 기소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합 브리핑에서는 이 김건희 씨의 그간의 범죄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뤄졌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김건희 씨에게 왜 청탁을 했고 그리고 청탁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특검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특검은 사실 V0라고 불릴 만큼 윤 전 대통령보다 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권력을 사유했던 김건희 씨의 실체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찾아가서 청탁을 했던 배경에는 김건희 씨에게 청탁하는 게 자신의 청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인식하에서 이 김건희 씨를 루트 삼아서 청탁했다는 게 공통된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이 사인인 영부인에 대한 관리가 없는 틈을 타서 영향력을 막대하게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여러 특혜를 줄 수 있었다는 위치였다는 점을 특검은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이 모두 2억 7,440만 원에 달하고 샤넬 가방을 비롯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 금품 수수 내역도 전체 3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저희 뒤로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의혹 외에도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들도 함께 수사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특검법에 들어있는 수사 범위만 해도 16가지 의혹이나 달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이 앞서 진행됐던 또 다른 내란 특검, 해병 특검과는 달리 매우 넓은 범위의 수사 범위가 이뤄진 바가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부 다 기소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경찰로 이첩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죠. 네, 말 그대로 수두룩했습니다. 일단 법상 3일 동안은 이 수사 완료가 안 된 건은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게 돼 있는데 오늘 설명에서 들은 것만 해도 10건이 넘어 보입니다. 사실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 실체를 밝히긴 어렵지만요. 오늘 민특검이 서두에 시간상 제약과 또 능력 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먼저 각종 금품 수수 관련해서는요.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을 결론 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입증할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처 다 하지 못해서 이첩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기존의 김건희 씨 혐의에 김영선 공천 개입 부분은 빠졌었는데 이 금품을 받은 시점에 청탁의 구체성까지 좀 입증을 해야 되는 이 사전 수뢰죄 같은 점들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서 네. 이런 부분과 또 김상민 전 검사 네. 또 22년 지방선거 공천 관여 고발 사건도 줄줄이 이첩을 됐고요. 역시 후반부에 집중하려고 했던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당시 지휘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막판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불발되면서 시간에 쫓겨서 이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네. 또 관저비리 이전 같은 경우 김건희 씨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정황에 그친 만큼 이 부분도 경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네. 이 밖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해군 선상 파티, 학폭 무마 의혹 이런 것들 좀 줄줄이 속도를 내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결론을 못 짓고 모두 경찰 국수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이 오늘 명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영부인에 대한 처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리 의율하는 부분이 어려웠다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어필한 점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영부인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금품 수수로만 다 합쳐도 7년 6개월형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 대통령 공직자에 준해서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특검이 지적한 부분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긴 하지만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일반인 신분인 김건희 씨에게 수많은 청탁이 갔지만 이를 처벌할 법 조항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 같은 특검의 설명이 있었고 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의혹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한계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동안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편파 수사 논란, 강압 수사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브리핑을 하는 만큼 좀 관련된 입장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좀 주목이 됐었는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사실 혹은 소감에 대한 표명은 없었습니다. 예. 민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비한 2장의 분량의 발표문을 읽고 자리를 떴고요. 백브리핑에서 일부 질문이 나왔었는데 특히 논란의 정점이었죠. 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해 편파 수사 논란이 일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 관련해서 이런 기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게시를 하지 않았고 이첩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또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홍주 특검보가 직접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가 발언은 더 이상 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 브리핑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공소 유지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이제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1심 판결이 내년 1월 28일 김건희 씨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법원에서의 결과도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가동됐던 3대 특검이 김건희 특검팀 수사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건희 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이 밖에 생색내기용이라는 쿠팡 보상한 내용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수사를 완료한 김건희 특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볼 텐데 눈길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장막 뒤에서 불법으로 국정 개입을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였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그동안 경제 공동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 공동체라는 얘기 등장했어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걸 좀 풀어보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직접 받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었던 공직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설령 그 배우자라 하더라도 김건희 씨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당사자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도 안 되고 행사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을 낳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특검 수사를 해보니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네. 구체적으로 금품을 받고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직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 이게 단순한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정치적인 동반자로서 정치 공동체를 형성해서 한 일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우선 특검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당시부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심지어 주도적으로 역할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도 읽혔는데요. 예. 그 후에 당선된 후에는 실제로 권력을 나눠 가지고 또 호사가들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최근까지도 인사 관련돼서 뭐 5대5로 나누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치 공동체로서 권력을 분점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오늘의 표현 자체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좀 확실하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까지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과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이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큰 관심이었는데 결국에 뇌물죄는 적용하지 못했고 알선 수재 혐의로만 기소를 했잖아요. 네. 뇌물죄 혐의가 적용됐을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수뢰죄가 성립한다면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또 수뢰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불법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특검이 확인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또 만약 알았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나는 아내가 그런 물건들을 받는 것을 몰랐다라는 진술을 하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중간에 알았다 또는 함께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된다면 공무원,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부부가 함께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뇌물죄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김건희 씨에게는 성립할 수 없고 결국은 지금 특가법에는 알선 수재만 적용했는데요. 추가적인 수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경찰로 사건을 인계한 후에 혹시라도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은 공소 사실이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특검이 밝혀내지 못하고 일단 이 사건은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들도 있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오늘 특검 측에서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 그 외에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이같이 남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 국수본의 몫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이 끝났고요. 앞으로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특검법상 3일 안에 경찰에 사건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검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잘 기록 정리해서 경찰에 넘기고요. 그리고 경찰이 추후에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해서 더 큰 성과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읽혀요. 우선 이 뇌물죄 관련해서 대통령 당선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직자로 보자 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 등으로 포함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제도 정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법적으로 지위가 좀 애매한 이 영부인에 관련해서 이 영부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좀 여야의 협의 또 국민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공감대에 의해서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마련한 회의석상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이 작심 발언을 한 건데요. 장동혁 지도부의 위기론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 없이 정부 여당만 비판해서는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이라고 발언한 장동혁 대표의 쓴소리도 이어갔는데 장 대표는 깍지를 낀 채 미동 없이 윤 의원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대해 몇 달간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1년 사과문에 동참한 재선 조은희 의원도 윤 의원의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고 육선인 조경태 의원 역시 읍참마속을 강조하며 동조했습니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이 수면으로 올라오는데도 지도부는 여전히 대여 투쟁을 위한 단합만 당부하는 분위기. 당을 대표하지 못하는 당대표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선거 전 지도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후보들이 이 노선으로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를 간판으로 선거 못 치른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6시간에 달하는 의원총회를 예고했는데 이 자리가 장동혁 대표를 향한 성토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